안녕하세요, 소호터원입니다. 오늘은 BMW X5 30D X라인 7인승 모델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X5 차주 윌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X5 X라인 30D P1 모델이에요. 7인승. 탄지는 얼마나 됐나요? 오늘 기준으로 거의 딱 한 달. 주행거리는 오늘로 딱 2,000 조금 넘었어요. 2000km 동안 타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 차량? 차 자체에서 오는 묵직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차죠. 맨 처음에 봤었을 때 아빠차라는 프레임이 있잖아요. 저는 이 차 자체를 선택을 한 이유가 제가 하는 업종 자체가 이제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업종이기도 하고 제 여자친구도 이제 쇼핑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BMW 브랜드라는 자체가 스포츠성이 강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M 스포츠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편안함까지 같이 이제 추구를 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운용을 했었던 차량 자체가 K5 2019년식을 탔었는데 스포츠성이라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었던 차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 차는 X라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스포츠성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딱 저한테 적당한 차인 것 같아요. 적당한 운전 재미도 주고 활용도도 좋고 너무 편하고 장점을 벌써 다 끝내신 것 같은데 다시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량 연비는 어떻게 나오나요? 연비는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많이 잘 나와서 이게 공인연비가 제가 듣기로는 10.6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10.6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출고를 한 이후에 연비 트립을 계산을 했을 때 지금 12.5가 찍히고 있거든요. 복합으로? 네, 복합으로. 제가 시내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도 스타필드 하남도 좀 자주 가는 편이고 아니면은 압구정이나 이제 그쪽 청담 쪽을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연비가 엄청 잘 나와서 놀랐어요. 예전에 제가 타던 차는 보통 복합 연비가 한 10.8에서 11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달려서 그런 건지 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타던 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도 유류비도 조금 덜 쓰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속과 시내 나눠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고속은 동부간선도로나 서안암 고속도로 이제 그쪽을 많이 타게 되는데 연비가 한 14에서 15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네. 신사나 청담이나 그런 데 다닐 때는 10 이하로 떨어지는 한 9 정도? 굉장히 준수한 연비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 나오는 리테일가 같은 경우에는 1억 700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할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총 900 정도 받았는데 900이면 생각보다 뭐 요즘 1000도 해준다라는데 이런 식으로 들으실 수는 있는데 선납금을 4천만 원 정도 집어넣고 신흥록세까지 합치면 한 4,700 정도를 선납으로 나머지 금액 자체를 삼성카드 할부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보통 삼성카드 할부에 할인이 1000까지 절대 안 넣은 가격을 들어서 2.3%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60개월로 했었을 때 한 달에 98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차량 가액이 9,800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할인가로? 네, 할인가로. 와, 근데 삼성카드를 썼는데 그 정도 할인은 진짜 절대 안 해주거든요. 네. 본사 파이낸셜 쓰는 조건이 아니면 할인이 웬만하면 없어지는데 그 대신 사은품 같은 거 많이 안 받았어요. 일부러.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광고는 아닌데 카비라고 하는 앱을 썼거든요. 카비? 그 앱에서는 제가 봤었을 때 그냥 애초에 할인이 다 들어간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딜러님이랑 이렇게 안제도 되고 견적을 요청을 할 때도 세부 사항에 적어놨어요. 저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원하고 삼성카드 할부를 난 쓰길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춰줄 수 있는 딜러들이 알아서 연락이 와요. 오, 괜찮네요. 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으실 수 있고 좀 편하게 차를 출고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나름대로 꿀팁입니다. 네네네. 카비 직원 아니시죠? 전 아니에요. 카비 앱 직원 아니고. 네, 신원 확인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 차량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보험료는 제가 일전에
타던 K5 차가 연에 80만원 정도 나왔었어요. 80. 근데 이게 제 명의 이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밑으로 제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 차로 넘어오게 되면서 30만원 정도 더 납부를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1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주님께서 이 차량 장점을 엄청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장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디젤인데도 공회전 시에 떨림이 많이 없어요. 공회전 시에 느껴지는 소음도 많이 없고 4기통만 타기 때문에 4기통에서 느껴지는 엔진 소음이랑 6기통에서 느껴지는 엔진 소음이랑 다르다 듣기만 들었지 체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BMW에서 6기통을 이렇게 고집을 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지가 실질적으로 좀 많이 체감이 되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대로 느끼셨구나. 네네. 정말 정숙한 것 같아요. 네. 밖에서 들었을 때는 딸딸딸딸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네. 실내에 타 있을 때는 이거 디젤 맞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정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웬만한 옵션들이 네. 안 빠졌다라는 거예요. 안 빠졌다.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있고 트렁크 킥모션 있고 소프트 클로징이라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제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 뒷좌석 선블라인드도 안 들어간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수동 선블라인드지만 그래도 있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뒷좌석 리클라이닝도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에 비해서 들어가고 여러 가지의 편의사항이 엄청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터치 스크린도 되지. 터치도 되고. 네. 그럼 통풍이 있나요? 통풍 당연히 있습니다. 통풍이 있고. 통풍이 진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그쵸. 네, 웬만한 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옵션이 삭제됐던 것들이 다시 다 돌아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가죽 질감을 좀 뽑고 싶어요. 차의 질감도 질감인데 이게 또 빠지지 않은 옵션이 에어 서스펜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 플러스 여기서 느껴지는 메리노 가죽 시트 느낌이랑 너무 찰떡인 거죠. 저는 스포츠성이 느껴지는 그런 드라이빙을 별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꿀렁꿀렁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그런 딱 중간 느낌을 잘 이제 고집을 하고 있어서 허리 요추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부적으로 끊어서 다 이제 해주고 운전할 때 피로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에어소스 플러스 가죽 플러스 요추 잡아주는 거 플러스 네. 이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완벽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그러면 네.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골프 같은 거 하는데 골프채를 실을 때도 네. 부담감도 전혀 없고 골프채 플러스 내 개인적인 짐을 실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고 뒷좌석 리클라이닝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뒷좌석에 있는 캐빈 자체가 넓다라는 얘기거든요.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를 열 때 크램쉘이라고 해가지고 밑에도 열리고 위에도 열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램쉘 후드를 딱 열었었을 때 골프채를 집어넣을 때 대가지고 이렇게 밀어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 이제 에어 서스펜션으로 버튼을 누르면 차체가 내려가면서 조금 더 넣기 편하게도 되고 그런 세심함까지 챙겨줬다는 거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단점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디젤이라는 거예요. 디젤이라는 거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지금도 저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름값 관련된 것도 있고 점점 디젤화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점점 전동화가 되고 있고 전기화가 되고 있는 이 지금 와중에 내가 과연 디젤을 사는 게 맞나 하는 의문점이 처음에 구매를 할 때부터 들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외지로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디젤을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네. 지금 제가 차를 뽑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런 차체 떨림이라든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직 많이 못 느끼고 있는데 디젤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인식들 자체가 저한테도 적용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항상 엄습해오는 걱정거리가 많아지기는 했어요. 디젤 차 자체가 이제 화물 하시는 분들도 써야 되고 생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디젤 차는 점점 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유지는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판매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일반 차로 봐줄지 그때는 진짜 완전 저버리는 차로 봐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안 사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쯤 돼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럼 뽕 뽑을 때까지 타야지 라는 두 가지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어요. 디젤이라는 게 단점이다. 네. 벌써부터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차에 있는 이 크리스탈 기어는 너무 이쁘잖아요. 그립감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파노라마 선루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네. 반사가 돼가지고 눈에 이게 쏘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눈이
실이길래 밑에를 봤는데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게 은근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날이 너무 밝을 때는 요걸 한 반 정도만 차단을 해요. 파노라마 썬루프 자체를. 보기에는 이쁜데 반사가 되니까. 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주차장이 좀 협소한 곳들 있잖아요. 아, 그런 데는 진짜 들어가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었던 바디에 비해서 굉장히 좀 폭이 넓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중첩되는데 어라운드 뷰도 단점이에요, 저한테는. 이 차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국산차에서 나왔던 어라운드 뷰가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서 요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수입차에서 나오는 어라운드 뷰는 더 얼마나 더 좋을까요? 해가지고 요걸 했는데 이게 카메라 좌우측에 나오는 그 반경 자체를 제 기준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라운드 뷰가 켜졌는데도 항상 창문을 열고 뒤를 한번 보게 만드는 어라운드 뷰가 조금 부정확하니까 네.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딱 밟았을 때 뿡 이런 약간 좀 빵구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주도 같은데 렌트를 또 많이 해보잖아요. 네. 420i 컨버터블을 탔었거든요. G바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런 M 스포츠에 붙어있는 브레이크들은 밀리진 않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브레이크를 밟았었을 때 조금 밀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브레이크의 약간 쫀쫀한 느낌은 아니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빵구 소리도 너무 많이 나고. 소리도 많이 나고. 사람들마다 또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한 10,000km 타면 그 소리가 없어진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고 지금 새 차일 때 더더욱 안 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면서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할 겁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다행이다. 그러면 또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차는 크잖아요. 백미러가 소녀예요, 소녀. 이 차를 운용하실 때 여성분들도 운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화장을 고치시던지 남자라면 머리를 볼 수 있는데 진짜 딱 열어서 젖히면 코만 보여요. 백미러 말고 예. 민망할 정도로 작은데요? 네, 진짜 너무 작아가지고 제 여자친구분은 매번 화장 수정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딱 열어서 보면 되는데 코밖에 안 보이니까. 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게 콘솔 박스라고 하나요? 콘솔 박스 자체가 엄청 작습니다.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으로 나눠지잖아요. 하나 빼면은 동전 넣을 수 있고 그 밑에 또 들어가는 그런 깊이가 또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녀스럽게 돼 있더라고요.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떤가요?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맨 처음에 차를 딱 출고를 했었을 때는 앞에 있는 그릴 자체가 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은색으로 돼 있었을 때는 아버지 차 바꿨냐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막 엄청 과한 튜닝을 한다기보다는 포인트만 살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M팩까지는 원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요거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아버지 차 나이가 좀 젊은 사람도 타는 차구나라는 게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그죠. 게 좀 그렇게 나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친구들이 딱 탔었을 때는 생각보다 BMW가 투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특별하게 모난 느낌은 없어가지고 크게 칭찬할 것도 없는 그런 느낌? 할 말이 없죠 사실. 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했던 차량 어떤 거 있었나요? 저희 어머니가 차를 이제 벤츠를 운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진짜 이 차를 사기 전에 진짜 많은 거를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테슬라 모델 Y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X3를 보고 E300D 쿠페를 봤어요. 가변이 엄청 많거든요. SUV를 할 거면 SUV를 하지. 갑자기 투도어로 바뀌니까. 그러네요. 그러다가 CLS 300D를 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그 돈씨의 그냥 전 표본이거든요. 약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건 6,000대에서 7,000대 차량을 보고 있었어요. 원래 네. 어떤 그 전시장 그 과장님이 왔는데 E300D 쿠페가 나온다. 고객님이랑 너무 잘 맞는 차다. 이게 이번에는 또 48V 하이브리드로 탑재가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임에 넘어가서 계약금을 넣었죠. 8천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랑 전시장을 갔죠. 엄마 내가 이걸 계약을 할 거다. 너는 겉멋이 너무 들었다고. 쿠페니까. 쿠페니까. 이거 뭐 골프채도 안 들어간다. 혼을 엄청 났죠. 그때 슬그머니 이제 딜러분이 오셔가지고 그럼 어머니 CLS는 어떠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CLS?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CLS 300D가 이번에 나온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9천만 원대는 내가 손을 못 대겠다. 차주님께서. 제가 그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 하면 내가 1,000만 원 지원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CLS로 하면. 그럼 이 기회는 잡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CLS가 들어간 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카비 앱을 계속 보다가 X5가 보인 거죠. 왜냐면은 9,370이라는 CLS 차량 가액에 할인을 두드리면 9,800만 원 후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차를 뽑아서 1, 2년 탈 것도 아니고 최대 제가 한 5, 6년을 보고 있는데 네. 500만 원만 더 주면은 무선 카플레이에 차박도 할 수 있고 웬만한 옵션들을 다 제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X5
이유를 얘기를 했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나오는 차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이게 운용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빠 X5 어때? 네. 라고 얘기를 하면은 X5는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중에. CLS 얘기했었을 때는 CLS? 막 이랬는데 X5 얘기하니까 그래 용태야 잘 생각했다. 그래 네가 그걸 타면은 네. 결혼해서도 애를 태울 수가 있고 뭐 거기에 대한 장점들을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진짜 사도 안 까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물론 제가 사는 거긴 하지만 네. 아 얘가 합리적인 소비를 했고 좋은 차를 샀구나라는 걸로 평가를 받고 싶지. 샀는데 제가 막 탈 때마다 아 허리 아프다 막 머리는 왜 닿냐 위에 막 이런 말을 제가 듣기 싫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외부 쪽에 뭐 골프 치러 나갈 때만 본인께서 운전을 하시지. 저희가 본가가 부산이거든요. 네. 밑으로 내려갈 때는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럴 때는 확실히 이제 잡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진짜 그 보테가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실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테가와 그돈 씨의 그냥 표본.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잔잔하게 계속 남는 차 있잖아요. 네. 나중에 지나더라도 아 내가 이 차는 진짜 잘 탔지 하는 그런 차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차로 남기에 너무 적합한 차예요. 그냥 이제 축구 선수로 보면 육각형인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차인 것 같아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기분 좋게 딱 밟을 수 있으면 그때 느껴주고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오너 드리븐으로 진짜 내가 운전자만 행복한 차가 아닌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나이는 20대 후반이지만 30대 초반 뭐 40대가 되더라도 너무 좋은 차죠. 포르쉐가 운전 재미의 정석이라면 요거는 진짜 SUV의 정석 같은 그런 차인 것 같아요. 패밀리 SUV의 정석? 그쵸.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그 소우토바님 채널을 K5 차주분 오셨었을 때부터 진짜 옛날부터 봤는데 오늘 소우토바님 채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역사도 저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즐거웠고 더 많은 출연자들이 나와가지고 모트라인까지 다 따라잡으셨으면 좋겠네. 아이고. 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신차 출고하셨으니까 안전하게 잘 타시고 또 이 차량이랑 좋은 행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서우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 좀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